갑자기 실손보험 오른다고 연락받고 나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 보장 좋은 옛날 실비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 아니면 보험료 저렴한 4세대로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하나? 유지냐 전환이냐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실손보험의 보장을 비교해 드리면서 4세대로 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점까지 제가 잡아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분명 도움되실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실손 때문에 곤란한 일 겪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 확인하는 기준은 가입한 시기를 보시면 됩니다. 보험증권을 펼치셔서 실손 가입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면서 내가 몇 세대구나 이거부터 알고 시작하면 좋겠죠. 1세대 실손부터 시작할게요. 가입한 시기는 2009년 9월 30일까지 가입한 분들이 1세대인데요. 이때는 약관이 회사마다 다르던 시절이라 누구는 1억, 누구는 5천만 원 한도로 모두 달랐을 거예요. 중요한 건 약관이 다르긴 해도 보장은 현재 실손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라는 점인데요. 먼저 자기부담금이 거의 제로인 수준이에요. 의료비 5천만 원 지출했다면 5천만 원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특약 중 일반상의 의료비를 가입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 특약은 업무상 재해, 즉 산재라고도 하죠. 여기에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때도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50%를 추가 보장합니다. 웬만한 의료비는 실손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던 시절의 실손이 바로 이 1세대 실손을 말하는 거죠. 다만 역시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보험료인데요. 40세 남자가 1세대 실손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는 38,237원 정도였었는데 60세가 되면서 25만 원, 70세에는 66만 원 정도까지 인상될 거란 추정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활동이 축소된 70세에 실손만으로 한 달에 66만 원 아니면 그 이상씩 나갈 수도 있다고 하면 이거 유지하기 쉽지 않겠죠. 이걸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실손 보험 가입률은 69세까지 그대로 66.3% 정도로 유지하다가 70세 26.5%, 80세는 1.1%로 뚝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료가 문제인데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먼저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에 새로운 가입자의 유입이 없다라는 데 있어요. 실손 가입자는 없는데 기존 가입자의 연령은 계속 올라가겠죠. 나이가 드니까 병원 갈 일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청구도 많아지게 됩니다. 청구가 많으니까 보험사 손해율이 올라가고 결국 1세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나는 병원을 안 가는데 다른 분들의 청구 때문에 보험료가 동반 인상되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험금의 80% 정도는 상위 9%에서 받아가고 그중 나머지 65%는 보험금 지급 없이 보험료만 내고 있다고도 해요. 이건 1세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세대 가입 시기는 먼저 2009년 10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인데요. 출시 기간이 긴 만큼 군데군데 조금씩 보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좀 더 헷갈리실 거예요. 기준점은 2013년 3월 31일부터 보시면 됩니다. 2013년 4월 이후나 이전이냐에 따라서 가장 큰 차이가 생기거든요. 바로 재가입 주기예요. 재가입 주기는 가입 후 특정 시점이 지나면 당시에 출시된 같은 회사의 실손보험 상품으로 강제로 전환이 되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3년 4월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15년 재가입 주기니까 15년 뒤인 2028년 4월 당시에 나온 5세대, 6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말이죠. 물론 재가입이 될 때 따로 병력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이력이 있어도 실손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장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만 빼면요. 일단 2세대 보장은 만기가 100세까지라서 보험료만 낼 수 있다면 재가입 주기가 없다면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2014년 4월 이전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으니까 100세까지 실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부담금도 초기에는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의료비에
10%만 내면 됐지만 2013년 4월 1일부터 3세대 이전 2017년 3월 31일까지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금이 20%로 늘어났어요. 변경사항이 많아서 헷갈리시죠? 2세대만 따로 빼서 정리해봤습니다. 헷갈리는 분들은 화면을 잠깐 정지하셨다가 가입 시기랑 비교해서 보장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재가입 주기가 2013년 4월부터 15년에 재가입 주기가 생겼다는 점과 급여 비급여로 나눠서 비급여는 20%로 자기부담금이 늘어났다는 점, 마지막 갱신 주기도 1년으로 줄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세대 실손인데요. 가입 시기는 2017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예요. 이때는 2세대 말쯤에 있었던 급여 10%, 비급여 20%는 동일하게 유지가 됐는데 두드러진 차이점은 3세대 비급여라고 해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 파트에서 떼어져 나왔다는 점이에요. 이 3대 비급여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30%로 대폭 늘어났고 또 한도도 치료별 각각 정해져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재가입 주기는 동일하게 15년이라 17년 4월에 가입했다면 32년 4월부터 차세대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3세대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 부담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4세대 실손이에요. 2021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가입하는 모든 실손은 4세대로 분류하는데요. 대체적으로 3세대와 비슷하지만 자기부담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우선 급여 의료비는 20%, 비급여는 30%까지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고요.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더 짧아졌습니다. 보장 축소 외에 또 다른 차이점은 비급여 차등제를 운영한다는 점인데요. 전년도에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가 유지, 할증, 할인되는 제도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조금 합리적으로 바뀌게 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4세대부터는 비급여 의료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 2, 3세대와 4세대 급여 의료비까지는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2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보험사가 지불을 했는데요. 4세대부터는 비급여 보장 비율 70%를 빼고 계산된 자기부담금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 나와도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4세대가 1, 2, 3세대에 비해 보장이 비교적 약해진 건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대신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4세대와 비교하면서 보장 차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급여는 이번 시에는 4세대와 동일하게 자기부담금 20%만 내면 되고 외래 시에는 조금 차이 있는데 기존 4세대는 의료비 20% 또는 1, 2만 원 중 큰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받았다면 5세대부터는 여기에 건보 본인 부담률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준이 추가됩니다. 건보 본인 부담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늘어나는 구조겠죠. 이어서 비급여인데요. 먼저 암, 뇌, 심장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는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70%만 보장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5세대 중증 비급여에 500만 원이 실선됐다는 거죠. 이 점은 4세대보다는 좋기는 한데 문제는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보장 한도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고 통원 한도도 회당이 아니라 일당 20만 원이라서 하루에 여러 번 보장 청구가 불가능하고요. 또 입원 한도가 300만 원까지로 정해졌어요. 여기에 자기부담금도 50%에 외래 시 50% 또는 5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 후 돌려받게 생겼죠. 달리 말하면 통원 의료비가 최소 5만 원은 넘어야 그때부터 보장을 한다라는 말이고요.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로 비급여 수술을 했는데 1,000만 원이 나왔어요. 4세대 실손으로 하면 자기부담금 30%인 300만 원을 내고 7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5세대는요. 비중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0%인 500만 원을 내고 500만 원은 돌려받겠죠. 근데 아까 입원 한도가 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5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300만 원 받고 700만 원은 내 사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4세대 보장과는 완전히 정반대 결과가 된 거죠. 심지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은 거의 보장에서 다 제외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평소에 이런
치료들을 자주 받던 분들이라면 5세대 실손은 최대한 피하는 게 맞겠죠. 그럼 실손에 대한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재가입 주기가 없는 의료비 90배에서 100%가 보장되는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최대한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병원을 자주 안 가는데 1, 2세대 실손이신 분들은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담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현재 납부 중인 보험료와 전환 시 보험료가 계산이 되는데요. 1세대 보험료로 10만 원을 내고 있는 분들이 전환을 하면 4세대로 34,000원 정도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간 100만 원 정도를 병원비를 내고 있다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우선 1세대는 100% 보장이니까 100만 원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겠죠. 보험료는 1년에 120만 원, 5년이면 600만 원을 냅니다. 그럼 병원비는 5년간 얼마죠? 500만 원을 받아요. 자, 반면에 4세대 실손은 매년 20%인 20만 원을 내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34,000원이라면 5년에 204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반면 의료비는 얼마 받죠? 네, 400만 원 정도 보장을 받아요. 보험료는 5년간 204만 원 정도 내고 보험금은 400만 원 정도 돌려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다만 개인마다 병원비, 병력, 과거 이력, 보험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환을 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험 담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아, 전환이 낫구나, 이거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로 무조건 전환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최대한 유지하시는 게 좋지만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는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때 계산을 해보시라는 의미예요. 이어서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한 2세대 실손분들인데요. 이때부터는 재가입 주기가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15년 재가입 주기라서 28년도 4월 이후부터는 순차적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에요. 우선 5세대 실손이 4세대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가입한 2세대 실손분들은 중간에 4세대로 갈아타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6년 6월에 4세대로 전환하면 5세대가 되기 전까지 5년이 필요해서 31년 6월은 되어야 5세대를 만나시게 될 거고요. 반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전환이 되면 28년 4월에 5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5세대로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중간에 4세대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단 5세대가 출시된 이후에 바꾸면 5세대로 전환이 되니까 이 점은 꼭 주의하셔야겠죠. 그럼 3세대는 어떨까요? 3세대 실손은 보험료 부담은 적은 편이고 15년 뒤에 32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3세대 가입자분들이라면 전환을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능하시면 유지하시면 됩니다. 4세대도 어차피 5년 뒤면 빠르면 올해부터 전환이 되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냥 갖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실손보험을 세대별 보장 내용과 실손 전환에 대한 기준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개인적인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 보험신호등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낭비를 줄이고 적은 보험료로 충분히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 언제든 연락 또는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보험 신호등에도 초록불을 켜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